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 입체도형인데요. 오늘은 다면체라는 단원을 할 거고, 자, 단원이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지 써온 여러분들이 쓴 내용이 첫 단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면체라는 단원이고, 두 번째 단원이 회전체라는 단원인데, 회전체 단원은 좀 재밌어요. 되게 막 재밌는 건 아닌데, 3개의 단원 중에서 그나마 할 만한 단원, 내용이 되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원이 건널비랑 부피를 계산하는 단원인데, 건널비 부피 계산하는 거 니네가 사실 초 6과정에서 이미 한번 했을 거야. 박스 쌓여있는 직육면체 건널비 부피 계산하는 거 그거 한번 했었죠? 그치? 내가 이거 6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그래서 그거에서 약간 좀 복잡해진 건데 어차피 계산하는 과정이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했을 때랑 똑같아. 근데 니네가 그때 해봐서 알겠지만 단순한 계산은 좀 아니었을 거야. 그렇죠? 건널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건 모양이 좀 복잡한 도형이면 어땠어? 각각의 몇을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복잡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건널비 부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첫 단원이 개념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나씩 설명을 다 해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외운 것도 좀 내가 평가를 할 거예요. 쪽지 시험 보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해만 하시면 돼.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일단 평면도형 다음에 입체도형인데 그 중에서 다면체라고 나온 게 자,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고 우리가. 평면도형 단원은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다각형이라는 단원을 했었죠. 이 다각형이 뜻이 뭐였냐? 라고 물으시면 다각형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 다각형.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휘어져 있는 곡선이 있으면 됐어, 안 됐어? 안 됐었지? 그거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다면체는 어떻게 되냐면 선분에서 한 차원이 올라가. 2차원적인 요소인 면으로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쭉 뻗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다 각형이면은 쭉 뻗은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을 부피가 있는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해요. 그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다각형일 때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채꼴의 호 같은 그렇게 휘어져 있는 게 있으면은 다각형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면체도 마찬가지로 휘어져 있는 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쭉 뻗은 평면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다면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선인 거야, 연장선. 자, 그렇게 되는 게 다면체이고 뭐 나머지는 꼭지점 모서리면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언급은 안 할 건데 거기 밑에 뭐 참고해가지고 다면체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름도 있어요. 옆에 써있죠? 오일러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에 없었지요. 그치? 있었냐 성민아? 네? 오일러 공식이라는 단어가 혹시 있었나? 없었죠? 자, 그래서 오일러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좀 이따가 표 하나를 만들어 줄 건데 거기에서 확실히 확인을 해볼게. 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되게 중요하고 위대한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게 자, 하나씩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다면체에서 크게 나오는 게 세 종류의 입체도형이 나와. 뭐냐면 기둥, 각기둥 하고 각뿔 하고 각뿔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좀 하나씩 한번 확인해보자. 기둥은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기둥은 우리 집 같은 거 봤을 때 뭐 빌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넓은 홀 같은 데 가면은 뭐가 있어? 건물이 무너지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기둥이 있죠? 근데 그런 기둥이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어? 각이 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뭐 옆에가 휘어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뻗은 모양으로 생긴 입체도형, 다면체를 각기둥이라고 부르는데 명칭을 좀 얘기를 해보자 일단 얘들아. 자, 기둥의 종류를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자,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삼각기둥하고 사각기둥인데 자, 이 명칭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기둥을 봤을 때 기둥의 모양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옆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 그냥 쭉 뻗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삼각이면은 뭐냐면 밑에 있는 평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뜻이야. 사각이라고 써 있으면 밑에 있는 평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기둥은 대략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
옆에가 정확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 자 밑에 있는 면의 모양이 뭐야? 삼각형 모양인 거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삼각기둥이라고 해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쭉 위아래로 쭉 뻗은 거야. 삼각기둥. 자 그럼 사각기둥은 모양이 뭐라고? 사각형.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많이 했었던 직육면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해요? 자 이렇게 생긴 밑면이 사각형인 거를 사각기둥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 다면체 단원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 그러면 다면체 단원에서 다면체는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 평면으로 둘러싸인 애들이야.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이는 거. 그러면 이거를 불렀을 때 삼각기둥, 사각기둥이라고 기둥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르는데 면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얘가 둘러싸여 있는 면이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볼까? 칠판봐. 야,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 나만 봐. 영상에 거의 없어, 이 내용. 이 정도로 빈약할 줄은 몰랐는데. 잘 봐. 딴짓하지 마. 여기 어려워. 처음 보는 거야.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외워적게 말하면 어려워. 잘 보자. 이따가 뭐 표도 큰 거 하나 그려줄 거야. 알겠니? 잘 들어. 앞에만 봐. 딴짓하지 마. 자, 삼각기둥은 자 옆에 그려준 게 면이 몇 개가 있어요? 라고 물으시면 세볼래? 여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두 개 있지. 그 다음에 옆에 솟아있는 면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그리고 제일 앞쪽에 있는 면 해가지고 총 면이 5개예요. 이렇게 면이 5개면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면체라고도 불러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위, 아래 하나가 있지. 그리고 옆에 몇 개 있어? 4개 있다는 거 안 세봐도 알 수 있겠냐? 4개. 방금은 3개였죠. 얘는 면이 몇 개냐면 6개라서 6면체라고 불러요. 야,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니네 이거 초등학교 때 직육면체라고 불렀잖아. 그럼 그 육면체가 어디서 출현한 거야? 면의 개수 때문에 나타난 거고 왜 직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모든 면이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육면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자리를 좀 떼서 그려야겠다. 각뿔도 한번 그려보자. 각뿔은, 야, 니네가 뿔 하면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 동물, 염소나 무슨 코뿔소 같은 애, 뿔 같은 거 생각하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뿔, 여기서 나오는 뿔도 뾰족한 다면체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2개만 한번 얘기해볼게요. 삼각, 뿔, 하고 사각, 뿔. 자,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삼각기둥에서 삼각은 밑에 있는 면이 모양이 삼각형이고 사각기둥에서의 사각은 밑에 있는 면이 사각형이라고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 사각 써 있는 건 똑같이 밑면, 밑에 있는 면의 모양이 삼각형 또는 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삼각뿔부터 그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 밑면이 삼각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삼각뿔이야. 삼각뿔. 그럼 사각뿔은 밑면이 사각형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자, 밑에가 이제 사각형이 있고, 자, 뿌리니까 위가 뾰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서 이렇게 생겨. 자, 위에가 뾰족하다는 공통점이 있지. 이렇게 뾰족하면서 다면체, 그 평면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을 뿔의 형태다 해서 각뿔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이렇게 나눠서. 자,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도 다른 명칭이 있겠네? 아까 노란색으로 쓴 글씨가 면의 개수에 따라서 5면체, 6면체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면이 몇 개인지를 세보면 밑에 면이 하나가 있고 위에 면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면의 개수가 4개라서 4면체야. 자, 그럼 얘는 밑에 면 하나 있고 옆에 이번에 4개가 있는 거 맞니? 그래서 몇 면체? 5면체야. 아시겠어요? 자, 첫날이니까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각뿔대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생각 한번 해보자. 대라는 단어가 없으면 옆에 있는 각뿔하고 단어가 똑같지. 그럼 일단 아이디어는 이거야. 각뿔대는 여기에서 튀어나온 애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삼각뿔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하고 사각뿔도 한번 그려볼게. 자, 삼각뿔 똑같이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죠? 다음에 사각뿔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점점점으로 그렸네. 잘못 그렸네. 자, 이렇게. 자, 얘가 사각뿔인데 삼각뿔이랑 사각뿔에서 어떻게 출발하냐면 얘를 빵이라고 생각하고 칼로 잘라. 자르는데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밑에 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잖아. 그 면하고 자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밑에 면이 이렇게 있어. 손바닥에 내 면이야. 그 면하고 평행하게 위를 톡 잘라. 어디를 자르는지 관계없어. 위에 임의의 지점을 잘라. 그럼 나는 얘를 자 여기다가 표현만 한번 해볼게. 요만큼 잘랐다고 해볼게. 요만큼 한번 잘랐다고 해볼게. 그럼 자르면 단면이 일단 어떻게 생길까요? 라고 물으시면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위를 톡 잘라내요. 얘를 빼버려요. 이렇게. 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라졌으니까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지우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남은 단면이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과정 이해됐어요? 이렇게 잘라냈을 때 야, 내가 잘라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을 없애버렸지. 밑에 있는 부분을 살렸지.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봤을 때 위에 잘라낸 부분을 없애버리고 밑에 남은 부분, 면적으로 봤을 때, 부피로 봤을 때 좀 더 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뿔이었는데 밑에 부분 살린 이 부분을 대라는 단어를 하나 딱 하고 붙여요. 과정 알겠어? 그럼 사각뿔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부분을 칼로 잘라. 자, 얘도 임의의 부분을 칼로 잘라. 그럼 단면이 어떻게 생기겠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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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단면이 생기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위의 부분을 마찬가지로 지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잘라낸 부분 말고 밑에 남은 큰 부분 있지? 그 부분을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대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각뿔대라고 부른다. 야, 근데 니네 뭐 요새는 잘 쓰진 않지만 침대 같은 데 보면은 스탠드 조명 있잖아. 무드등 같은 거. 침대예요? 침대 옆에 무드등 같은 거 없니? 스탠드 갓 모양으로 된 그런 거 없냐? 요새는 잘 안 써거든.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게 모양이 스탠드 갓 조명 그 갓 모양처럼 생겼어. 호텔에나 있는 거 아니에요? 호텔 가면 그렇지. 호텔 가면 있어요. 되게 좀 분위기 있게 생긴 거 있잖아. 줄로 당기는 거. 그래. 그거랑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뿔대가 모양이 뭔지 기억이 안 나면 침대 옆에 있는 호텔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갓 조명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모양이 뭔지만 일단 구분을 짓자. 아시겠죠? 잠깐만. 자, 그래서 모양을 한번 판단해 봤고요. 자,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것도 이거 안 했구나, 우리. 자, 얘도 면의 개수에 따라서 몇 면체인지 쓸 수가 있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들아, 각기둥하고 각뿔대는 모양은 좀 다른데, 공통적인 요소가 좀 많아. 뭐냐면, 자, 삼각기둥하고 삼각뿔대 한번 비교해 볼래? 면의 개수 이거 몇 개냐? 위아래 2개, 옆에 몇 개 있어? 3개 있죠, 3개. 그래서 얘도 면이 몇 개야? 5개야. 얘도 5면체. 야,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겠냐? 자, 면의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모양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 알겠니? 면의 개수만 갖고 부른 거다 보니까 무조건 면의 개수에 따라서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이게 개념 문제로는 좀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 얘도 면의 개수. 사각기둥의 면이 6개라고 해서 6면체라고 했는데 얘도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니까 위아래 2개 있고 옆에 4개가 있네. 얘도 면이 몇 개야? 6개. 얘도 6면체. 자, 그래서 부르는 거 기준에 따라서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르지만 면의 개수로 봤을 때 노란색 글씨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용어 헷갈리지 말고 잘 봐야 돼. 알았어? 그래서 흰색 글씨를 외워야 돼, 사실은. 모양에 따라서 뭐라고 부르는지. 근데 그거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노란색 글씨를 연결지어서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 필요하면은 면의 개수를 니네가 직접 세면 돼. 되게 복잡한 다면체는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정해진 거 몇 개 빼고는. 알겠죠?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쓴 거밖에 없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대신에 흰색 글씨랑 이거 밑에 있는 그림하고는 연결지어서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그려줬냐면 그 책에 그 맨 밑에 여기 참고해가지고 왼 표 하나가 있죠. 여기서 요 단원의 표라고 나오는 게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또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요거 뭐 중요성이 되게 뛰어난 건 아닌데 외우기는 하셔야 돼. 왜냐면 나중에 문제 접근할 때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한 경우가 많아서. 자, 이거는 참고라고 써있는 쪽에다가 쬐까맣게 별표 하나 쳐놔. 외워야 돼. 왜 이렇게 공식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표에다가 그 표에 이렇게 써있지. 면의 개수 있고 여기에 n 각 기둥 있고
N각 기둥이고 여기 하나나 B지.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규칙성 찾기라고 써놓으세요. 네모칸 빈 칸에다가 규칙성 찾기라고 써. 자, 이것도 이렇게 써둔 이유가 있어. 자, 거기 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면의 개수랑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자, 또 밑에 뭐 평면의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한번 보자. 면의 개수를 한번 세볼 건데 두 개만 해봐서 규칙을 좀 찾아보려고. 자, 면이 아까 얘가 면이 5개이고 6개라고 했지. 면의 개수가 칠판 보시오. 보면 삼각기둥일 때 면을 어떻게 셌냐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위아래 면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옆에 면이 몇 개가 있어? 얘는 3개가 있어. 그래서 오면체야 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위아래 2개 있는 거 똑같고 옆에 면이 이번에 4개가 있어서 2 더하기 4에서 육면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규칙을 찾아보는데 얘도 2가 있고 얘도 2가 있다. 그 2가 뜻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다가 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 2가 어떻게 2개를 셌어요? 위아래에 있는 면이 2개가 있어가 이게 정확하게 면의 이름이 뭐냐면 밑면이라고 불러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밑에 있는 면이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지금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얘도 똑같이 밑면이라고 좀 헷갈리지. 위에 있으면 윗면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자. 자, 위아래 밑면이 2개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삼각기둥, 사각기둥, 기둥의 모양일 때는 일단 2를 무조건 더해. 근데 옆에 있는 플러스 3, 플러스 4의 의미가 뭐냐면 왜 얘는 옆에 있는 면이 3개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밑에 삼각기둥이면 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모서리 하나당 옆에 있는 면 하나씩 그대로 생긴다는 거 알겠냐? 그래서 밑에 있는 삼각기둥의 기둥의 미안 말 잘못했다. 삼각형의 모서리의 개수에 따라서 옆면이 하나씩 무조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면의 그 모서리의 개수만큼 그대로 3 또는 4를 더해주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공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자, 내가 거기 써있는 공식은 사실 N각기둥일 때란 말이야. 야, 그럼 삼각기둥일 때는 3에다가 2를 더했어. 사각기둥일 때는 4에다가 2를 더했어. 그러면 N각기둥이면은 일단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래? 삼각기둥은 밑면이 삼각형이고 사각기둥은 밑면이 사각형이라며. 그러면 N각기둥 밑면이 무슨 모양? N각형이야. 몇 각형인지 몰라. N각형인데 면의 개수만 빠르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통적인 게 밑면의 모양에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2를 다 더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N-2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N-2. 자, N 더하기 2 미안. N 더하기 2. 자, 그럼 니네가 반드시 이걸 외우긴 외우는데 저기에서 있는 2라는 숫자가 뜻하는 게 뭘까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뭐다? 밑면의 개수. 알았지? 써놔. 알았지? 그냥 공식만 외우면 재미가 없어. 알고 있어요. 2가 뭐라고요? 밑면이 위아래 2개가 있어가지고 더하기 2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뿔은 뿔하고 기둥하고 차이를 일단 생각해보면 뿔은 위가 뾰족하단 말이야. 그럼 특징이 기둥은 밑면이 2개가 무조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밑면이 있어 없어? 뾰족한 꼭지점만 있지 면이 없어요. 그 말은 기둥 말고 뿔일 때에는 밑면이 하나야. 당연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밖에 없어. 밑면이 하나야. 자, 그럼 면의 개수가 얘는 4면체였는데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밑에 있는 면이 하나였고 그 위에 자 더하기 옆에 있는 면이 3개여서 얘는 1 더하기 3이었단 말이야. 얘는 밑면이 하나가 있고 옆에 있는 면이 4개여가지고 1 더하기 4가 됐단 말이야. 그럼 얘도 규칙이 딱 보이죠? 아까 숫자에서 뭐만 바뀌었어요? 2라는 숫자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공통점이 있지. 그러면 N각뿔일 때는 어떻게 될까? N각뿔. 자,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3하고 4는 아까랑 똑같아.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N에다가 더하기 2가 아니라 이번엔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의 1은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뿔이기 때문에 밑면의 개수가 되겠죠.
니네가 나중에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더하기 2였나 더하기 1이었나가 너무 헷갈리면 뭐를 떠올려? 이 그림을 떠올리면 돼. 밑면이 두 개인 건 기둥이야. 밑면이 하나인 거는 뿔이야. 그럼 플러스 1이면 당연히 뿔인 거고 플러스 2면은 기둥인 거야. 헷갈리면 그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당연히 나중에 까먹으면 기억이 안 나지. 알겠어? 똑바로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내가 아까 각기둥하고 각불대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어? 면의 개수에 따라서 부르는 게 똑같아. 삼각불대랑 삼각기둥, 사각불대랑 사각기둥. 그러면 공식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자, 왜 그런지 확인해 볼래? 얘 면이 5개였어요. 그럼 면의 개수가 위아래 있는 게 면이 2개야.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뿔이나 자 기둥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요 면하고 요 면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밑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개 아래쪽에 있는 면도 똑같이 밑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뿔대도 밑면이 몇 개야? 기둥하고 마찬가지로 2개네요. 자, 그래서 위아래 면 있는 거 2개씩 딱 더했어. 그리고 옆에 있는 면은 밑면의 삼각형이니까 면이 몇 개? 옆면이 3개. 얘도 밑에 사각형이라서 옆에 있는 면이 몇 개? 4개. 그 규칙이 똑같지. 뭐랑 똑같아요? 기둥하고 똑같아요. 숫자가 완전 똑같죠. 따라서 n각 뿔대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n 더하기 똑같이 2가 돼. 자, 그래서 2라는 숫자가 공통점이라서 2를 더한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뜻하는 게 뭐예요? 밑면의 개수네. 자, 그래서 밑에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뿔대하고 각기둥은 숫자가 공식이 완전 똑같아. 실제 그 차이점으로 외워야 되는 게 뿔밖에 없어. 똑같아. 자, 그럼 다음 과학이 앞에서 하나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각기둥하고요, 각뿔대하고요, 밑면의 개수가 2개였죠. 근데 같이 2개가 있는데도 좀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니? 각기둥은 위에 있는 밑면하고 아래에 있는 밑면이 모양하고 크기가 똑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기둥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모양이라고 이렇게 쭉 뻗은 건물 기둥처럼 생겼단 말이야. 옆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 말은 밑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그대로 쭉 위로 올라와서 위에 있는 면하고 합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사각형도 밑에 있는 사각형이 그대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밑면하고 그대로 포개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밑면이 2개인데 심지어 뭐까지 되냐면 포개져요. 2개의 밑면. 포개져. 자, 그럼 포개지는 도형 우리 전문적인 용어 뭐라고 불렀냐? 합동이라고 불렀죠. 이해됐니? 자, 근데 얘는 문제가 좀 생겼죠. 그림만 딱 봐도 밑면이 2개인 거 똑같은데 모양이 이번에는 어때? 딱 봐도 모양이 크기가 어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뿔대에서의 두 밑면은 아까 내가 빨간색 글씨 쓴 것처럼 모양이랑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합동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뭐는 같아요? 개수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도 한번 해보자. 자, 얘도 한번 세볼게요. 모서리 그냥 노가다로 세볼게요. 자, 모서리가 뭔지 알잖아. 자, 삼각기둥이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지. 근데 잘 봐. 끊어서 세볼게. 위에 있는 밑면에 모서리가 3개가 있었죠. 3개. 아래에 있는 밑면도 모서리가 3개가 있었죠. 3개. 그 다음에 모서리가 또 어디 있어?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었죠. 그럼 얘도 3개. 그래서 모서리 개수는 총 9개. 사각기둥을 세볼게. 위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4개. 아래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 4개. 옆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4개. 그래서 다 몇 개야? 12개야. 자, 그럼 생각해볼래? 삼각기둥일 때 3 더하기 3 더하기 3 했다? 사각기둥일 때 4 더하기 4 더하기 4 했다? 그러면 n각기둥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3이 뜻하는 게 뭐야? 밑면의 모양. 4가 뜻하는 게 뭐야? 밑면의 모양. 삼각형, 사각형. 그러면 n각형이면 밑면이 내가 n각형이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의 개수가 n 더하기 n 더하기 n 모양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3n이라고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기둥하고 뿔대하고 똑같다고 그랬지? 뿔대 먼저 해보자. 자, 뿔대도 모서리 한번 해볼게. 얘는 삼각뿔대만 한번 해보자. 위에 모서리 3개 있다? 3개. 아래 모서리 3개 있다? 3개.
옆에 모서리 3개 있다? 3개. 그래서 9개야. 구조 똑같지. 그래서 얘도 공식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n 더하기 n 더하기 n이라서 3n.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구조 보면 분석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뿔은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 자, 삼각뿔 한번 써보자. 몇 개 있냐? 밑면에 일단 3개 있어요. 3개. 그 다음에 뿔은 위에는 밑면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서리가 없어. 그럼 뭐만 세? 옆면에 생긴 모서리가 하나, 둘, 3개. 그럼 얘도 3개. 그 다음에 얘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4개. 4개. 그 다음에 모서리가 하나, 둘, 셋, 4개. 4개. 그럼 차이점이 뭐냐? 아까는 3, 3번 더 했고 4, 3번 더 했는데 이번에는 3, 2번 더 하고 4를 2번만 더 해. 그럼 느낌이 왔지? n각 기둥이 n각 부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n을 2번 더하면 돼. 그래서 2n 공식. 자, 할 수 있겠냐? 자, 여기서 공식이 3n, 2n, 3n이 뭐다? 모서리의 개수가 생긴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도 한번 세보자. 자, 꼭지점 세볼게요. 꼭지점. 자, 얘도 노가다로 한번 세볼게요. 자, 삼각기둥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두 밑면 쪽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생겼지? 그러면 이것도 좀 분석을 해볼게. 꼭지점이 위에 있는 밑면에 꼭지점이 3개가 생겼고 아래에 있는 밑면에도 꼭지점이 3개가 생겼어요. 3 더하기 3이야. 맞아요? 3 더하기 3이야. 자, 얘는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어떻게 돼 있어? 위에 4개, 아래 4개인 거 맞아?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4야. 자, 그럼 3하고 4가 의미하는 건 알겠지? 삼각기둥, 사각기둥의 3, 4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n각기둥이면 꼭지점이 어떻게 되겠냐? 3 더하기 3, 4 더하기 4니까 n 더하기 n을 하면 되겠죠? n 더하기 n 해서 얘는 2n. 여기도 2n이 있었지?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린다. 잘 구분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기둥하고 뿔대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볼게요. 이번에 얘를 한번 세보자. 꼭지점이 위에 4개 있고 아래도 4개가 있어.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개수를 세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4 더하기 4 구조예요. 자, 그럼 쟤랑 똑같네. 기둥, 사각기둥하고 똑같네. 그래서 공식이 뭐가 돼? 거기가 아니라 내는 것밖에. 아니지. 곱하기 맞아. 곱하기 맞아. 어렸잖아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 소질이야. 그래서 이해냐. 똑같이 공식이 똑같아 기둥이랑. 자, 뿔도 한번 해보자. 뿔은 자 사각뿔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조가 제일 위에는 뾰족하니까 꼭지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1. 밑에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몇 개야? 4개야. 자, 그럼 얘도 한번 세보자. 얘는 위에 당연히 뾰족하니까 꼭지점 하나 있고 밑에는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이 3개가 있어. 그럼 얘는 전체적인 구조가 꼭지점의 개수가 1 더하기 3이야. 그럼 공통적인 숫자가 특징이 뭐예요? 얘는 1이라는 숫자가 똑같지. 그리고 3하고 4는 뭐야? 삼각뿔의 3, 사각뿔의 4랑 똑같아. 자, 그러면 n각 뿔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은 더하기 1을 하는 건 똑같고요. 3하고 4는 밑면의 모양하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n각형이면은 n각 뿔이면 밑면의 모양이 n각형이잖아. 거기에다가 5만 더해 1을 더하면 돼. 자, 공식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특징적으로 얘기해준 거 이런 거 더하기 2, 더하기 1 같은 거 이게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헷갈릴 때 떠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은근 헷갈려 이거 처음 했을 때. 알겠죠?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렇게 확인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사실 하나 얘기 안 했구나. 미안. 자, 아까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하긴 해야지. 옆면의 모양. 자, 어떻게 되냐면 기둥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기둥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기울어지지 않고 쭉 위로 뻗은 거라 그랬어. 그 말은 뭐냐면 옆에 있는 게 니네가 초기 때 많이 해서 알아. 이렇게 생긴 거 옆면 하나하나가 다 모양이 뭐야? 직사각형 모양이란 말이야. 얘 직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뿔은 어떻게 돼 있냐? 뿔은 자 대표적인 게 요거 옆면이죠. 얘도 요게 옆면이죠. 그럼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삼각형인데 정확하게 뭐냐면 자 그냥 삼각형이라고 할까? 근데 이 뿔이 사실 문제마다 좀 논란이 있는 게 뿔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똑바르게 뾰족한 뿔이 있고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뿔도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올바르게 이쁘게 생긴 뿔 모양을 많이 다뤄. 그렇게 생긴 일반적인 뿔은 삼각형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인 경우가 많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제외하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뿔 제외하고 좀 이렇게 기울어진 뿔 모양이야. 비스듬하게 잘라진 모양이면은 옆면이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모든 면이 이등변은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괄호를 좀 쳐놔. 알겠죠? 책에는 삼각형이라고 돼 있지? 근데 이게 개념 문제 풀 때 이등변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좀 표시해 놓으세요. 알겠죠? 이쁘게 만들어진 뿔은 뭐라고? 다 이등변. 알겠지? 자, 풀제는 생각해 볼래 얘들아? 이거는 좀 유추할 수 있어. 잘 봐. 뿔대가 어디서 출발했죠? 뿔에서 출발했죠. 어떻게 잘랐죠? 밑면하고 평행하게 잘랐다 그랬지? 그래서 자른 것 중에 밑에 있는 부분이 뿔대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옆면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점선 내가 그대로 남겨놨다. 이렇게 잘랐으면 기존의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얘를 밑면하고 평행하게 자른 거잖아. 이렇게 평행하게 잘라서 위에가 지워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럼 이거 무슨 모양이야? 한 쌍의 대면이 평행한 삼각형 우리 뭐라고 불러요? 사다리꼴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뿔대에서의 옆면의 모양은 모두가 사다리꼴. 무조건 사다리꼴. 아시겠어요? 그래서 뿔대는 뿔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옆면의 모양만 보더라도 삼각형에서 평행하게 잘랐으니까 당연히 사다리꼴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뒤에 또 웬 표가 하나 나와 있어. 자,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정답면체예요. 자, 지금 정답면체 써있지. 하나씩 설명해 줄 텐데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잘 봐. 정답면체가, 자,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었던 다각형 단원에서 우리 정다각형 했던 거 기억하냐? 네. 민준아, 정다각형의 정의가 뭐였어요? 뭐를 정다각형이라고 불렀어요? 두 개가 있었지. 뭐가 같고 네. 뭐가 같아야 돼? 각하고 변의 길이 다 같아야 되지. 그걸 네. 정다각형이라고 불렀지. 그럼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자, 평면도형은 2차원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입체도형은 3차원적인 요소예요. 부피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단계 진화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 근데 개념이 약간 확장되는 거야. 그럼 정다각형의 정의에서 좀 출발을 하면은 거기 써있지. 정다면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다각형과 마찬가지로 정의돼. 기준이 두 개야. 정다각형도 두 개였던 것처럼 정다면체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면이 정다각형. 모든 면이 정다각형. 그러면 정다각형에 있을 때는 뭐가 같았어? 모서리가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았지. 그럼 그 변이 정다각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모두 같아야 되냐면 정다각형일 때는 각이 같았다면 정다면체는 각을 쓰진 않고 좀 독특하죠?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라고 돼 있지. 이게 좀 독특해요.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앞에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각면이 합동인 거는 다 알아. 왜냐면 그림에 표시돼 있거든. 합동인 그림이 표시돼 있거든. 근데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기준이 뭐야? 일단 모든 면이 정다각형 플러스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지만 정다면체라고 부른대. 자, 그럼 거기 그림 밑에 5개가 있죠. 그거를 하나씩 한번 해보자. 거기 표도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밑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이거 우리 EBS 영상에 없었잖아. 자, 뭐 하나씩 해보자. 여기는 내가 좀 쉽게 외우는 것도 알려줄게. 연관성이 좀 있어. 이 책에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 정다면체의 종류는 5가지 뿐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그 그림 5개밖에 없대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게 정다면체가 사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칠판 봐. 딴짓해줘. 잘 들어. 발탕 느끼지 말고 허리 펴고 의자 좀 당기고 성민이 삐뚤게 앉지 말고. 자, 정다면체가 원래 5개까지밖에 없다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 몇 개 더 있는데 그게 생긴 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수학자들이 이런 거 좀 전문으로 하는 수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다면체를 더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복잡성 때문에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특징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정다면체는 5가지 뿐입니다 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인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딱 요거밖에 안 다루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정다면체는 5가지 뿐입니다 라는 걸 그냥 맞다고 생각해도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5개가 아니야. 그거는 좀 알고 계세요. 알겠죠? 궁금한 사람은 네이버 검색해봐 나와. 복잡하게 생겼어. 그건 나 발견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렇게. 수학의 역사에 배우면 되게 짧아요. 얼마 안 됐어요. 자, 참고만 하시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적혀 있는 게 정사면체부터 정 20면체까지 있죠. 자, 정사면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얘들아. 각 면이 모두 뭐 해야 된다고요? 정다각형이어야 돼. 합동이 정다각형이어야 돼. 그러면 정사면체는 자, 말로만 써볼게요. 그냥 정사면체. 자, 둘러싸인 면이 뭘까요? 라고 봤더니 걔는 그림 한번 보세요. 무슨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이죠? 근데 정확하게 정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 야, 우리 앞에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다면체를 부른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정사면체면은 사면체라는 단어 앞에 정자가 붙은 거지. 그러면 면이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알겠어요? 그럼 정육면체는 뭐 면이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림을 보니까 우리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다음에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도 그림을 보니까 얘는 무슨 다이아몬드 보석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뭐 면 하나를 보니까 삼각형이네? 그래서 얘도 정삼각형이야. 그 다음에 정12면체. 숫자가 점점 커지죠? 자, 이 표는 그래서 면의 개수를 작은 애에서부터 면의 개수가 많은 애 순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자, 정12면체 면의 개수 몇 개? 12개.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걔는 오각형 모양처럼 생긴 애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걔는 정오각형이에요. 자, 제일 복잡한 모양이 아무래도 정20면체. 얘만 해도 그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치? 모빌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거보다 더 복잡하다니까? 더 최근에 발견된 게. 자, 그래서 안 다루는 거예요, 잘. 자, 얘는 면이 몇 개? 20면체니까 20개인 거예요.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면을 보니까 계속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 정삼각형. 자, 그리고 정다면체 정의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놓치는 게 뭐라 그랬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얘도 한번 따져보려고. 각 꼭지점에 모여있는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자, 1분만 기다려네. 나 애들 시험지 좀 주고 올게. 니네처럼 다른 말도 제 시험 봐. 잠깐만 기다려. 시험지만 주고 올게. 졸려요. 응? 자, 다 계약했냐 근데? 아니요. 언제 났냐? 안 해요. 작년에 칠 거예요. 오빠 계속 쭉이야? 네. 그래? 저 다음 주에. 이미 졸업했어요. 아, 종업시켰다 그랬지? 그거 다 했다 그랬지? 좋겠네. 계속 쉬는 거야? 네. 3월 2일까지 쭉. 교복은 맞췄냐? 네. 요새 교복 얼마나 하니? 40만 원. 우와, 엄청 비싸. 맞췄는데 지금 요새 교복 브랜드 뭐 있어요? 엘리트. 엘리트, 스마트 똑같네. 선생님 때도 있었는데. 뭐지? 스쿨럭스. 아이비. 뭐 아이비 아직도 있어? 네. 또 스쿨룩스도 있어? 아이비는 아직도 있구나. 살라고 요새 원어원이가 스쿨럭스 아이비 아니야? 아니야. 원어원 아이비. 아, 그렇구나. 교복 브랜드 아닌데. 선생님 때는 얼마나 했지? 40 얼마? 40만 원. 그 동복만? 하복까지? 네, 동국만. 동복만? 네. 선생님 때는 동복 하복해서 20만 원대. 물가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선생님이 중학생 때면은 올해가 몇 년이지? 2018년이요. 선생님이 언제 중학생이었대? 기억이 안 나. 뭐 입었어요? 98년대. 스마트가 뭐예요? 선생님은 사실 집이 가난하진 않은데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안 썼어. 용돈도 잘 안 주고 교복도 진짜 싼 걸로 했어. 있잖아. 이름 없는 집 가서 만든.
맨 위로 그냥 사지로 맡기는 데 있거든. 가격이 되게 싸요. 반에 반밖에 안 했어 그 당시에. 10만 원으로 다 맞춘 거야 나는. 그것도 비싸다고 막. 원래 하복 같은 경우는 땀이 나니까 자주 빨아 입어야 되잖아. 여러 벌 사야 되는데 선생님은 하복도 한 벌로 입었어. 땀 나면 어떻게 지저분하잖아.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땀 나면은 엄마가 빨래를 다 해줬어 그때만. 하루 입고 빨고 하루 입고 빨고 맨날 빨래했어. 왜냐면 땀 나니까. 땀 나면 냄새도 나고. 빨래비가 더 들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거든. 왜 이렇게 몸을 고생하냐고. 옷 한 벌만 빠지면 되는데 싫대 하기가. 중학교 졸업하면 안 입을 거잖아. 뭐하러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냐. 이해가 안 돼. 사복을 더 하세요? 그렇진 않아서 사복도. 선생님이 또 지금은 옷 욕심이 많은데요. 어렸을 때는 옷 욕심이 없었어. 그냥 엄마한테 옷 사줘라고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사주면 그냥 주는 대로 입었어. 근데 니네도 비슷하지 않냐? 네. 옷 욕심 따로 없지. 네. 막 어디 옷 가게 가가지고 나 이거 사줘 막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잖아. 근데 막 여자애들은 여자애들은 그렇죠. 여자애들은 옷 사달라고 하는데 남자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나서나서 옷 욕심이 좀 생겨서 선생님이 심심하면 옷 가게가 독서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진짜 심심하면. 하물며 요새는 이제 브랜드 옷 중에서 싸게 많잖아. 얘네는 잘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유니클로라고 들어는 봤지? 빨간색 간판으로 돼 있는 거. 거기 그런 데 되게 싸거든요. 동네마다 다 있고. 그런 데 가서 막 하나씩 사 입고 막 그런다.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교복 진짜 비싸겠다. 48만 원. 동복만? 네. 그러면 뭐야? 구성이 마이에다가 셔츠에다가 넥타이는 쓰냐? 넥타이는 안 쓰지 아직? 중학생이니까. 바지 하나에다 끝이야? 바지 하나야? 왜 입을 먹어? 신경. 네. 선생님 34시에요? 부엌에 살라고 있었냐? 자식아? 어려워. 선생님 2002 월드컵 때 고3이었어요. 네. 그때 수능 봤어요. 우리 형이 그 선생님 세대가 저주받은 세대. 네? 뭐예요? 고2 때. 고3 때 수능 봤으니까. 고2 때. 고3 때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 니네.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데 공부할 수 있었겠냐? 네. 니네는 이제 못 겪어봤으니까 그거를 이제 실감할 수 없는데 나라가 그냥 들쑥날쑥했어. 이번 연도 34. 생각해봐. 야, 니네가 관심 있는 스포츠 뭐 있어요? 없어요. 딱히 야구. 없어요? 야구? 야구? 없어요. 야구는 좀 그렇다. 야구는 왜냐면 우리나라도 WBC에서 우승한 적도 있잖아. 올림픽에서 우승한 적 있잖아. 모르지? 2008년에 니 몇 살이었냐? 4살이죠. 2008년 때 우리나라가 우승했거든. 4살인데요. 응? 4살인데요. 모르잖아. 당연히 모르지. 관심 없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축구랑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뭘 나도 좋아하진 옛날에 않는데. 좋아했어요. 축구라 따지면 님이 그게 축구구나. 뭐를 얘기하는 거지? 얼마 전에 2000년. 그 테니스 선수 있잖아. 우리나라 정현? 그거 그 사람이 4강 갔잖아. 발 물집 나가지고 4강 갔잖아.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4강이 훨씬 가기 힘든 거였는데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 축구가 본선 진출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4강을 갔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 근데 우리나라 축구 못하는데? 많이 떨어졌지 옛날에. 뭐 이번에 사실 나도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좀 이렇게 스포츠 종목에서 강세가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좀 국민들 입장에서 관심사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테니스가 갑자기 4강까지 확 가버리니까 막 엄청난 선수들을 막 꺾고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좀 이렇게 좀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했어. 근데 이번에 정현이 테니스 한 거는 끽해봤자 2주야. 근데 월드컵은 한 달 반의 축제란 말이야. 한 달 반 동안 나라가 들썩거렸다니까. 수능 잘 갔어요 그래서? 재수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재수가 쌤은 뭐예요? 안 했던. 수능을 다시 보는 거야. 재수능이에요. 줄이면 다시 수능을 봤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나는 재수는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피해라고 해야 돼. 물론 이제 핑계죠. 사실은 휘둘리지 않고 자기 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에 들쑥날쑥하고 게다가 학교에서도 고3인데도 집에 일찍 보내줬어. 축구가 말도 안 되죠 사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온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분위기가 많이 비슷했거든. 그래서 공부를 되게 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저주받을 때야. 그런 게 재밌어. 자 어쨌든 여담이었고 자 아까 하던 거 계속 연결해서 합시다. 녹화를 그렇지.
자, 보자. 자,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하다가 잘 못했죠. 자, 거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림 한번 봐봐. 내가 따로 안 그렸어. 정사면체 보면은, 자, 얘는 한번 밑에다가 쬐까맣게 그려볼까? 정사면체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꼭지점에 모인 면이 몇 개인지 세보면, 요 꼭지점 위치가부터 한번 해볼래? 면이 몇 개가 붙어 있냐면, 하나, 둘, 또 있냐? 뒤에 하나가 더 있어. 총 3개야. 면이.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야.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주사위 모양 생각하면 돼요. 그 주사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잖아. 주사위 모양을 생각하면 자, 꼭지점이 여기 있어요. 모인 면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그럼 얘도 3개네. 그래서 얘도 3개. 자, 그 다음에 정팔면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는 꼭지점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면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그렇지, 4개지. 얘는 4개야. 자, 정12면체는 그림을 한번 보시오. 맨 앞에 일부분만 한번 그려볼게. 맨 앞에 이렇게 오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 이렇게 각이 져 있단 말이야. 뭐 이쪽 꼭지점만 봤을 때 모인 면이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죠. 그래서 모인 면이 3개야. 자, 정 20면체는 앞부분만 한번 그려볼게요. 앞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복잡한 도형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볼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일부분만 한번 그려봤어.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다. 그럼 모인 면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야. 얘가 유일하게 5개야. 자, 대부분 3개인데 물론 얘는 4개가 있지만 유일하게 5개인 얘가 정 20면체야. 미안해. 5개. 그래서 정 20면체. 자, 그래서 모인 면의 개수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근데 다음 거 하기에 앞서서 좀 마지막에 하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면의 개수 먼저. 면의 개수 방금 따졌고, 그냥 면의 개수. 자, 방금 얘기한 거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였고. 자, 면의 개수는 이 제목에서 이미 다 나와 있죠? 정사면체는 몇 개? 4개. 정육면체는 6개. 정팔면체는 면이 8개. 정20면체는, 정12면체는 12개. 정20면체는 20개. 제목에서 그냥 나오니까 얘는 외울 것도 사실 없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꼭지점의 개수인데요. 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정사면체는 그림을 그려서 그때그때마다 판단하시면 되죠. 정사면체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겠다. 그럼 꼭지점이 몇 개인지 세보면 하나, 둘, 셋, 4개야. 그래서 꼭지점이 4개. 얘는 그냥 그림하고 같이 외워. 그림하고 같이 외워. 자, 근데 4라고 쓰긴 했는데 이 4라는 숫자가 어디 돼 있냐면요. 저 위에 하나 딱 보여요. 그래서 외울 때는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가 정사면체는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박스에 한번 쳐놔.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 외우는 방법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 꼭지점의 개수하고 정팔면체 꼭지점의 개수는요. 정팔면체, 정육면체는 그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림 보고 직접 세보면 정육면체 그냥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생겨있잖아.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봐요. 이거 8개야. 꼭지점이. 예, 8개. 정팔면체는 6개야. 그림에서 보면. 자, 숫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와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가 숫자가 똑같아요. 외울 때는 이외에는 크로스돼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숫자가 또 모두 똑같아? 정팔면체 면의 개수가 정육면체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아.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크로스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똑같아.
너무 필기 지저분하면 그냥 동그라미 쳐서 이어만 놔도 돼. 알았죠? 선생님은 좀 강조한다 이렇게 한 거고요. 알았지?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이어도 된다고. 선생님하고 너무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옆에도 연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다행히게도 똑같아요. 얘도 연관성이 있어. 잘 봐. 정 12면체가 면의 개수가 12개였죠? 그 12개가 뭐랑 똑같냐면 정 20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랑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리고 정 20면체의 면의 개수가 정 12면체의 꼭지점의 개수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얘도 외울 때 똑같이 십자가 모양으로 엮어서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외우시면 돼요. 숫자가 똑같아요.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뭐 있냐? 면의 개수에 있고 꼭지점의 개수에 쓰면은 모서리 더하했잖아. 모서리 더하면 해볼까? 자, 마찬가지로 정사면체는 그림 그려서 그때그때 판단하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나중에 외워야 돼. 정사면체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없어. 지금 세 번째 그림이다. 모서리가 몇 개예요? 라고 물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예요. 그래서 6개예요. 6개.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모서리 개수 몇 개냐면 자, 세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야. 그럼 얘 12개. 굳이 안 세도 아까 내가 써준 공식 쓸 수 있을까? 정육면체, 야 생각해볼래 얘들아? 정육면체 아까 각기둥, 각불대 중에 저거 무슨 모양이야? 기둥 모양이지. 기둥 공식에 의하면 아직 안 외웠을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안 외웠어 아직 우리. 각기둥 모양 했을 때 모서리의 개수 공식이 3n이었어요. 얘 각기둥이야. 각기둥 모양이야. 정확히 말하면 얘는 사각기둥이에요. 야, 그럼 말 나온 김에 얘는 너 연관성 없을까? 정사면체 모양 무슨 모양이라고 했지 아까? 또 그린다 야. 정사면체 이거였잖아. 정사면체 이거였단 말이야. 정사면체는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위에가 뾰족하지. 얘는 뿔이야. 밑면이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이라서 얘는 삼각뿔이야 사실은. 그 삼각뿔은 모서리의 개수 공식이 2n이었어요. 2 곱하기 n이 뭐야? 사면체, 아니죠. 삼각뿔이니까 3이지 3. 근데 2 곱하기 3에서 6개라고 할 수도 있어. 공식 써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각기둥은 모서리의 개수 공식이 3n이었어. 그럼 사각기둥이니까 곱하기 몇을 해? 3 곱하기 4야. 그래서 12개야. 그렇게 외우면 알겠죠?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근데 얘까지밖에 안 돼. 뒤에 거부터는 없어. 얘만 되는 거네. 2개만 되는 거. 알겠지? 연관성이 있다. 오늘 외울 게 많아요. 자, 정팔면체는 모서리 개수 몇 개냐면 세보면 12개야. 오늘 똑같은 숫자 보여? 얘랑 똑같지? 얘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자, 어디였지? 얘는 이렇게 같다라고 또 외우면 되겠네. 이렇게 똑같네. 영민아, 똑바로 앉아야지. 자, 그 다음에 정 12면체하고 정 20면체하고 모서리 개수는 저 60개예요. 자, 근데 숫자가 또 똑같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개를 묶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숫자가 똑같다는 거. 나중에 그래서 표 같은 거 통째로 외워야 될 때 이렇게 십자가 엮은 거, 2개 숫자 서로 같은 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외우시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표 만들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야, 근데 내가 사실 정 12면체하고 정 20면체는 여기에 있는 숫자 내가 따로 안 세고 숫자만 써줬지. 근데 왜 그런지 궁금해해야 돼 원래 사실은. 내가 앞에는 그림 일일이 그려가지고 있잖아. 정 6면체, 정 8면체들 일부분은 내가 그림을 그려서 일일이 셌잖아. 근데 왜 모서리가 60개일까? 왜 모서리가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말고 꼭지점의 개수하고 모서리 개수가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의심을 가져야 되거든. 그것만 잠깐 얘기해 보려고.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자, 얘도 따로 설명을 안 돼 있어 이게. 자, 생각해 보자 얘들아. 이거 좀 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표가 숫자가 6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사고력을 좀 요구하는 거거든. 잘 생각해봐봐. 정십이면체는 뭘로 둘러싸였다고? 정오각형. 야 생각. 정오각형은 모서리가 몇 개야? 5개지. 맞냐?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근데 면이 총 몇 개라고? 12개라 그랬지. 생각해봐봐. 니네가 정오각형 12장을 이용해서 정12면체를 모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래? 그럼 생각. 정오각형이 이렇게 여러 장이 있어. 여러 장이 있어. 그럼 그거를 본드로 이어붙여가지고 모비를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모서리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옆에다가 정오각형을 갖다 붙일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또 정오각형을 이렇게 갖다 붙일 거 아니겠냐? 맞니? 그래서 12개를 쫙 이어가지고 붙이면은 얘가 돼. 정단면체가 돼. 되는데 만들어지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봐. 자, 첫 번째 생각.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자, 잘 듣고 적어놔 이거는. 얘만 한번 해볼게. 내가 방금 말한 것 쓰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돼요. 다 돼요. 근데 왜 60개인지는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요것만 한번 해볼게. 자, 보세요. 첫 번째. 정오각형 종이가 몇 개 있었어? 12개가 있었지. 정오각형이 12개가 있었어. 만들기 위해서. 그럼 생각해봐봐. 정오각형은 모서리가 몇 개야? 5개. 근데 그게 총 몇 장이 있어? 12장이 있어. 그러면 조립을 하기 전에 모서리의 총 개수를 세보면 12 곱하기 5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몇 개예요? 60? 아이고. 잠깐만, 숫자가 60이 아닌가? 30이구나.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 죄송해요. 자, 60개인데. 60개인데, 미안. 60개인데. 자, 봐봐. 모서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거를 다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쭉 이어붙이면 정 12면체가 된다며. 그치? 근데 생각? 원래 떨어져 있었던 정오각형이었는데 그거를 본드로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과정을 보시면은요, 2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가 얘랑 이렇게 이어붙인 거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하나씩 연결된 거잖아. 정오각형이 2개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붙은 거란 말이야. 여기가 본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접합이 됐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붙이기 전에는 분명히 모서리가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 2개가 있었는데 모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2개를 이어붙였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 2개였던 녹색 모서리 2개가 본드로 붙여버리니까 하나가 돼버렸죠. 하나가. 근데 위에 표시한 녹색은 뭐니? 정오각형 입장에서의 모서리지만 밑에 있는 본드로 붙여가지고 생긴 새로운 이 모서리는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정 12면체 입장에서의 모서리가 되는 거 맞니? 이게 다 이어붙인다 그랬잖아. 그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은 여기도 이어붙이고 여기도 이어붙이고 싹 다 이어붙일 거 아니겠어? 다 빈틈없이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이어붙일 거 아니야. 그래야 모빌 하나가 될 거 아니야. 맞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붙이기 전에는 모서리가 총 60개였는데 그 모서리들이 마치 2개의 모서리가 하나로 합체가 됐죠. 뭐라고요? 이벤트가 중요해요. 모서리일 때는 2개의 모서리가 하나가 돼. 자, 그럼 이걸 계산 과정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원래 준비된 모서리는 60개였다. 근데 2개씩 붙어서 하나가 된다 그랬지. 2개씩 붙어서 하나가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서리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얘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2개가 하나, 2개가 하나, 2개가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개가 되냐면 30개가 돼. 그 30이 이거야. 그 30이.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써야 되는 건 이거 써야 돼. 그림은 굳이 그리지 마세요. 알겠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 그림은 그래. 2개를 붙였더니 하나가 돼. 야, 그럼 왜 정 20면체도 모서리가 30개인지 알 수 있지 않겠니? 생각해볼래? 이거 정 12면체죠? 그러면 정 20면체도 풀어보자.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자. 정 20면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 정삼각형인데 20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본드 붙여서 모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정삼각형이 20개가 있어.
그러면 모서리가 정삼각형은 모서리 몇 개? 3개. 근데 몇 개가 있어? 20개가 있으니까 얘도 본드를 붙이기 전에 있는 총 모서리의 개수는 60개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생각해봐.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붙이기 전이야. 모서리가 각각 나눠 떨어져 있어. 이거를 본드로 다 이어 붙였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본드로 이어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붙어버린단 말이야. 모서리가 2개씩 떨어져 있었던 게 하나로 합체가 돼. 얘랑 과정이 똑같죠? 2개였던 모서리가 하나로 합체됐잖아. 2개였던 모서리가 하나로 합체가 됐어요. 그럼 전체적인 모서리의 개수를 봤을 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모서리의 개수가, 얘도 멘트가 똑같겠네. 2개의 모서리가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고 있잖아. 표. 이거 사실 외우는 거 되게 유치한 거야. 유치한 건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지. 나중에 시험 문제 풀면은 이걸로 잘 안 해요. 이거 정도 알아야 돼. 아직은 할 필요 없어. 모서리가 하나가 돼. 자, 그래서 계산이 똑같겠지? 전체 모서리가 60개였으니까 뭘로 나눠요?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서리가 30개. 아시겠어요? 그래서 30개야. 꼭지점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늘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 하기 너무 벅찰 거 같아서 얘만 한번 해봤어. 알겠죠? 행여나 30개라는 숫자가 선생님도 방금 헷갈렸잖아. 물론 나의 실수이긴 하지만 60개라고 썼다가 잘못 쓴 거잖아.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야. 이거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저거나 이거 책이 없어.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어 이거. 알겠지? 이게 되게 심한 거냐? 아니야.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종이 접기 한 거 본드로 붙이는 게 뭐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잘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숫자가 안 떠오른다. 다 계산할 수 있어. 얘도 계산 가능해 사실. 근데 이건 안 할게. 60, 이게 숫자가 아무래도 제일 크니까 이것만 한번 해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 거기 여러분 표 밑에 쬐끄맣게 공간 하나 있죠? 요거 한 줄만 좀 채우자. 뭐냐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뒤에 문제 풀다 보면 한번 나올 건데 어차피 문제 풀기 전에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야 돼서, 자, 제목이 이거야. 각 면에 중점 이어 만든 입체도형. 자, 다리가 좀 없을 수 있는데 요거 좀 밑에 칸에다가 좀 적어놓으세요. 표 밑에 한 줄 좀 남아있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자,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조금 요거는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는 좀 곤란해서요. 그냥 직관적으로 의미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각면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입체도형은 뭐가 되냐면 무조건 정단면체가 돼요. 무조건 정단면체. 이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과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설명 하나씩 해드릴게. 여기 계산 따는 거의 없어. 다 개념이야. 계산은 마지막 단어만 계산이야. 계산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지금 숫자 쓴 게 계산 따는 아니야. 이게 거의 없어. 자,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 의미 파악해보자. 자, 이런 거야. 정사면체가 아무래도 제일 간단하니까, 아니다, 정육면체를 한번 해봅시다.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이라고 했지 얘들아? 좀 크게 그릴게. 자, 정육면체 면의 개수 몇 개? 6개예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 각 면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다고 했지? 그럼 각 면의 중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잘 봐. 면이 6개야. 그럼 생각해봐. 과정을 이해해야 돼. 각 면이 6개다. 그럼 각 면의 중점을 다 찍을게. 녹색으로 찍을게. 위에 있는 면의 중점 이거. 아래에 있는 면의 중점 이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 4개가 있지. 그 4개의 중점을 각각 다 찍어볼게요. 좌, 우, 이게 뒤에 있는 거, 이게 앞에 있는 면의 중점. 그러면 내가 지금 중점이라고 찍은 게 총 표시된 게 몇 개야? 6개요. 6개죠. 그럼 생각,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다? 면의 개수가 6개였지. 꼭지점을 그거를 이어서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내가 표시한 이 녹색 표시들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거를 이어서 만든 새로운 입체도형이라고 그랬잖아.
그 입체 도형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 입장에서 얘가 꼭지점이야. 그럼 관계 아니냐?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이게 중요한 거 개념 중에서 자, 기존의 면의 개수가 뭐랑 똑같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와 똑같아요. 그거만 외우면 안 돼, 절대로. 알겠지? 각 면의 자, 기존의 면의 개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와 똑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잘 들으세요. 힌트를 줬죠. 각 면의 중점이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입체 도형은 정다면체가 무조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무슨 생각? 잘 들어. 아직 오늘 아니었으니까 표가 다 써있잖아, 앞에. 안 지웠어. 꼭지점이 몇 개야? 몇 개야? 6개죠. 꼭지점 몇 개야? 아니, 녹색 점 찍은 거. 6개죠. 그럼 이거를 이어서 만들어지는 정다면체가 뭐가, 아니, 다면체가 뭐가 된다고? 무조건 정다면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다면체 5개예요. 생각! 그 중에서,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 거. 표에서 찾아보세요. 꼭지점의 개수가 6개인 정다면체 어디 있어요? 표 써있잖아. 찾아봐. 꼭지점의 개수가 6개인 정다면체. 정육면체가 아니죠.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정팔면체지. 그래서 답이 정팔면체야. 알겠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팔면체에 정육면체에 각면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새로운 입체 도형은 뭐가 되냐면 정팔면체가 돼요. 자, 근데 그거를 뭐 갖고 찾았어? 기존의 면의 개수,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이 뭐랑 같다고? 꼭지점의 개수가 같다. 자,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이 아직 뭔지 모르겠으나 꼭지점이 몇 개인 거 찾는 거야? 6개인 거 찾는 거야. 근데 뭐랑 똑같아? 요렇게 오면 되죠. 걔 주인이 뭐예요? 정팔면체야. 그래서 정팔면체. 과정 알겠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엔 정팔면체의 각 중점을 한번 이어볼게. 그럼 정팔면체는 면의 개수가 8개죠. 그 8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이 뭐랑 같아? 꼭지점의 개수와 똑같아. 근데 걔도 정다면체야. 그러면 정다면체 5개 중에서 꼭지점이 8개인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그 주인이 뭐예요? 정육면체. 그래서 얘가 답이 뭐야? 정육면체. 알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알고 나면. 정사면체도 해볼래? 정사면체 면의 개수 몇 개야? 4개예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의 꼭지점의 개수도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 4개인 거 얘밖에 없죠. 꼭지점 4개인 거 없잖아. 4인 거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정사면체는 꼭지점 중점 이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도형도 자기 자신이에요. 좀 독특하죠? 정사면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정12면체 중점 이은 거 일일이 그리려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과정을 얘기해줬잖아. 정12면체 면이 몇 개? 12개입니다. 12개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꼭지점도 12개입니다. 그러면 정다면체 중에서 꼭지점의 개수가 12개인 거 여기지. 답이 뭐야? 정20면체. 얘 정12면체. 자, 얘도 해볼게. 정20면체 면의 개수 몇 개? 20개. 그러면 20개로 만들어지니까 꼭지점이 몇 개가 생겨요? 20개가 생기네. 그러면 20개인 정다면체, 꼭지점의 개수가 20개인 정다면체 여기지. 주인이 뭐예요? 정12면체. 얘 정12면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알았죠? 자, 결론을 내리면 얘들아, 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이거 와르르를 하나라도 모르면 와르르를 다 몰라. 알겠어? 기본적으로 색칠한 거 기준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 추후에 숙제하면서.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딱 전체적인 개념은 끝났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하고 좀 칩시다. 자, 뭐냐면 정다면체가 중등 과정에서는 5개만 있습니다라고 해서 5개를 떠들어 놨잖아요. 근데 왜 5개밖에 없을까를 최근에 생긴 정다면체는 제외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책에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을 해볼래? 야, 다면체는 부피가 있는 도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생각.
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면이야 얘도 면이야 부피가 만들어지려면 두 면을 정확하게 이루어진 각도가 180도가 되게끔 본드로 이어붙이면 이거를 동일한 과정으로 계속 이어붙인다고 한들 부피가 있는 도형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붙이고 여기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부피가 있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절대로 그래서 평평하면 안 돼. 문제가 뭐냐면 몇 개의 면을 이어붙이든 그거는 네 자유인데 뭐가 되면 안 된다? 평면을 이어붙였을 때 두 평면이 평평해지게 되면 절대로 안 돼. 약간씩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평평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90도잖아요. 자, 그림으로 그냥 그려볼까? 이거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가 새롭게 입체 도형을 만들었을 때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을 이어붙이면 잘 들어. 이렇게 이어붙이고 이렇게 이어붙이고 나서 여기를 종이접기 선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하게 접으면 부피가 있는 도형이 생겨.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얘야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내가 아까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라 그랬죠? 자 이거 접어서 붙이면 정육면체의 일부분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만약에 또 이어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90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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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니까 이거 접을 수 있어 없어? 안 접혀.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평면이 돼버려서 얘는 입체 도형이 절대로 안 만들어져. 자 그럼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지 알겠어요? 한 꼭지점에 입체 도형 평면을 이어붙였을 때 한 꼭지점에 모인 각이 총합이 360도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사각형일 때는 왜 정육면체밖에 없는지 알겠어요? 왜 정육면체가 유일하게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잖아. 근데 왜 4개가 아니라 3개야? 4개가 되면은 각이 360도가 돼버려서 얘는 하나의 평면이야. 입체 도형이 절대로 안 만들어져.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그래서 3개를 이어서 만든 정육면체밖에 안 돼요. 근데 삼각형은 보니까 1개, 2개, 3개 있지.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 위에 삼각형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자, 삼각형은 다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죠?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어붙여볼게. 자, 하나를 이어붙였어요. 또 하나를 이어붙였어요. 여기까지는 몇 도죠? 180도입니다. 그러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지금 3개가 돼 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거 어디 있어? 정삼각형. 여기 있지. 이건 이렇게만 만들어서 접어서 붙이면 정사면체의 일부분이네.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360도만 안 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더 이어붙여도 되냐? 돼요. 하나를 더 이어붙였어. 이번에 다 합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예요? 6, 4, 240도. 맞니? 240도. 이번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4개다? 정삼각형인데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거. 정팔면체지. 이거를 접으면 정팔면체야. 자, 더 붙여도 되지. 240도라는 하나 더 붙였어. 5개 점. 그러면 이번엔 300도야. 그러면 한 꼭지점에 정삼각형 5개 모인 거. 여기 있죠. 이렇게 붙이면 정 20면체야. 근데 하나를 더 붙이는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자, 왜? 360도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안 접힌단 말이야. 한 평면이 돼버려. 그래서 정삼각형 기준일 때는 최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딱 5개까지밖에 안 돼. 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볼래? 왜 2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숫자 보니까 기본이 다 3이지. 자, 이유는 간단해.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두 면이 부피가 만들어지려면 꺾여야 된다 그랬지. 근데 문제는 2개의 면만 딱 이어붙이면 이쪽이 비어 안 비어? 비지. 그러면 정다면체나 다면체는 내가 뭐라 그랬어? 평평한 면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면이 만약에 딱 2개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꼭지점에 모인 면이 딱 2개밖에 없으면 비어있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겨. 그러면 다면체로서의 구성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3개부터는 정확하게 된다. 3개. 아시겠습니까? 알겠어? 너무 되게 심오한 건 아니었어. 오늘 한 것 중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하고 내가 아까 계산 과정 지운 거 있죠? 뭐 계산했어?
왜 30개인지 계산하는 거 있었지? 그 두 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표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자, 좀 많은 걸 했죠? 10분만 했다가 또 합시다.